광산저널TV 조영문입니다. 광산구 희망을 말한다. 이성수 전 광산구청장 권한대행을 모시고 광산구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삼행시 한번 하시죠. 네. 이성수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성 성공할 것이다. 수많은 광산 시민을 위해서. 예. 광산 시민의 성공은 보통 나를 위해서 한 것인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9급으로 공직에 들어와서 광산구 최초로 3급 부의사관 승진까지 하시고 구청장 권한대행까지 하셨는데 33년 공직생활 중 특별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합니다. 네. 먼저 광산저널 TV 개국을 축하를 드리고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우리 광산구 21개 동이 있는데 수안동 인구가 약 7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행자부 관련 규정에 보면 인구가 7만이 넘으면 모든 동장들의 직급이 5급으로 되어 있는데 7만이 넘은 동의 경우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바로 임명을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추천을 받아서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제가 동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 4급 승진하는 게 그런 게 한 개까지 남고요. 지금 4급, 3급 부의사관 승진은 광산구 역사에 처음이시죠? 구청 내에서 자체 승진은 자체 처음이시죠? 승진 내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3급 부의사관은 부구청장이라서 지금까지 시에서 내렸는데 자체 승진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처음이라는 그런 건 참 중요한데요. 공직 생활은 제가 78년도 10월 달에 당시에는 5급 물류 행정직이라고 해가지고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급 체계가 9단계로 바뀌어서 9급이죠. 지금은 말하면 여기 운이 좋게 합격을 해서 근무지 고향 장성에서 약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86년도 11월 달에 여기 송정시로 이렇게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지로 옮겨서 퇴임한 2018년 12월까지 약 33년 동안 광산구에서 근무를 하고 실질적인 고향이나 또 내 인생을 함께한 그런 동반자적인 지역입니다. 명예퇴직하시고 지금 뭐 특별한 활동이나 취미하고요. 이성수만의 장점이 있다. 말씀해 주시죠. 평생 제가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맡은 업무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왔고 특별하게 내가 시골 출신이나 내세울만한 취미나 특기는 이렇게 없습니다. 제가 청소라든 집안 정리 정도는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많이 칭찬도 받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좀 기억을 좀 잘하는 편이고 또 좋은 말 하면 메모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좀 기억하고 다음에 이렇게 되돌려 줄 때 오 그런 이야기 했었냐고 해서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 듣고 또 기억력이 좋아서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어머니한테 감사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무슨 나한테 주어진 일이면 직장에서도 날밤을 새서라도 주어진 일은 잘 됐든 못 됐든 책임을 완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주민과 대화를 할 때라든지 친구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내 말보다도 남의 말을 많이 경청을 해서 듣는 자세고 그래서 평생 공무원으로서 배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 몸에 잘 간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광산구를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는데 최근 광산구에서 12월 27일 난데없는 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축제를 들으셨겠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저희가 있었을 때 보면 구민은혜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봄에 했다가 가을에 했다 이런 부분
부침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 근무했을 때는 우리밀 축제라고 대표는 들어보셨어요. 우리밀 축제가 이제 전국 경상도 쪽에서 밀을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지역도 많이 가고 우리밀 협동조합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계절적으로 좀 추울 때라 고민이 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수 전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내가 광산구 홍보대사다 가정한다면은 광산구를 대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광주 성정역이 생김으로써 KTX 광주 성정역이 있어서 광주의 중심지 아니 광주의 관문이다. 또 광주 공항이 있다. 또 호남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또 무안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이런 부분 특히 또 광산은 그 대표님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어등산이라든지 이런 그 송정권이라든지 첨단이나 수안 이런 부분은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영산강, 극락강이라는 거죠. 극락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또 서쪽으로는 황룡강, 장성에서 바로는 황룡강이 있어서 포근하니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이런 부분도 좀 조명을 잘 해서 부각을 시키면 광산의 효과적인 홍보 내용도 될 것 같고 또 광산에는 뭐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창 임방울 선생님 태생이시고 또 용화 박영철 선생님 또 진짜 우리나라의 의모이신 월봉 기대성 선생님 이런 문화적인 자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산구도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이 아닌 자연 출생률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지금 뭐 보통 보면은 신도시 지역이 아닌 이제 신도시 지역은 젊은 사람이 많이 사니까 출생률도 늘고 인구 유입량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구도심이나 농촌 같은 경우에는 어디나 뭐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사실적인 이야기고요. 물가 비용, 가정적 경기 어려움 때문에 한 명 이상 낳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낳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 둘이 예를 들어서 맞벌이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300만 원 벌었다 월 수입이 근데 얘를 한 명 낳았는데 가족이 늘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뭐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하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더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습습이는 더 늘어나는데 이게 비례해서 정부에서 그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지만 예전 둘이 애 없을 때 수입액에 어느 정도 충당을 좀 시켜준다면 그래도 부담이 더 없이 출산율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이를 잘 못 키우고 있으면서도 부모님들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족감이 좀 덜해요. 육아가 출생률 저하가 심각한데 육아는 사실 육아나 출생 자체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대인데 우리 정부가 좀 지원하고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법을 찾아서 출생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진짜 광산과 가까운 현안을 여쭤보겠습니다. 광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 많은 광산구에 아파트가 집중해 있고 지금도 뭐 지주택 관련해서 10여 군데 이상이 지금 조합을 구성하고 개발 준비 중이거든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대표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광산뿐만 아니라 뭐 동구, 서구, 북구 어디를 가든지 간에 크레인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부분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아파트가 지금 신축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신축 현장이 과연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아파트를 지으면 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보면 다 세대마다 불이 켜져 있고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기는 사는구나. 근데 이런 부분이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2022년 아파트 입주 세대가 뭐 제가 기억에 한 14,300세대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2023년부터는 좀 줄어든다고 그런 통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이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의 영향으로는 뭐 제어가 힘들려면 몰라도 국회에서 법을 뭐 개정한다든지 지금 뭐 이 정부도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아파트 관련해서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많이 좀 고민이 되어서 좋은 해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연관돼서 지금 광주에서 정부 2사 대책 신도시 개발 일환으로 광주 산정지구가 포함돼 주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와 함께 반대가 심각합니다. 예, 예. 한번 뭐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산정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 대단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거의 51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대 입장이고요. 지금 거기는 빅그린 산단과 산정중앙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면 산단 출퇴근 근로자나 기타 시민들 교통이 좀 혼잡한 호남대학교 앞을 연관 가는 도로가 막히지 않고 그쪽으로 가니까 교통 혼잡은 좀 해소될 것 같고, 근데 거기에 근본적인 사항은 그 빅그린 산단 근로자들의 이렇게 배후 도시로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광산구만 보더라도 신가 택지 이렇게 지금 재건축 과정 한 4,7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고, 또 선원지구도 지금 그 펜스를 쳐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투자 선도지구도 한다면 장롱동 쪽에도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들어설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동구서구 모든 부분을 합쳐서 본다 하면 대단히 택지 개발이 타당한가 염려가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광산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물론 다 중요하죠. 광산구 전체적으로. 하지만 지금 광주 송정역 투자 선도지구 개발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광주 송정역은 그 저도 주변에 살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 위치한 역과 비교를 한다 하면 대구역이라든지 뭐 울산역이라든지 또 오송역이라든지 비교할 때 좀 초라하게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그 일일 평균 한 2만 2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2만 4천 명, 주중에는 1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 송정역은 광장이 좀 좁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광주를 찾아올 때 여기는 왜 이렇게 여기 좁지? 이런 느낌이 확 들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투자 선도지구가 지금 지정이 되어서 개발을 한다 하니까 지금 투자 선도지구는 1구역, 2구역으로 이렇게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구역은 송정역 앞에 지금 1913 그 앞 뒤쪽으로 해서 거기가 구도심 체계적인 개발 또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그렇게 시에서 발표를 했고, 후면적인 2구역은 그 산업, 연구, 상업, 업무, 교통, 그 자동차 산업 융복합 지역으로 거기가 그 장록동 지역 그쪽이 되겠습니다. 근데 1구역은 제 생각으로는 뭐 시작이 되면 대합실도 좀 넓히고 광장도 좀 확장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은 시점으로서는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부지 확보가 애로가 있어서요. 2구역은 뭐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관련해서 이제 개발이 된다 하니까 관련 법규를 제정한다거나 개정을 잘해서 완벽한 선도지구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옆에는 황룡강 습지공원이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투자 선도지구로 된다 하면 광산구의 노른자 위가 되거든요. 거기가 땅이. 그래서 광주공항도 이전이 하면 그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광산구청도 그쪽으로 좀 옮기고 또 대형 병원도 좀 유치를 해서 우리 광산구 주민뿐만 아니라 그 전라남도 산업권에 있는 나주라든지 한평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장성에 계신 분들도 와서 의료 혜택을 좀 잘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구청장 후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했어요. 그런 내공이 나한테는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공직자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광산 구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많이 온다 하면 남은 삶을 정말 좋은 봉사자였구나. 광산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의 생애가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산구 희망을 말한다. 지금까지 이성수 전 광산구청 권한대행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